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 보러 가신 거 아니죠? 전반전도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축구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테크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유소 2부 굉장히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전화, 문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부의 알찬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오늘의 위원님은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9월의 캐치프라이즈가 주식도 튼튼하게, 건강도 튼튼하게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2부 또 시작을 했는데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아유 발음도 안 나오네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가끔 좀 샵 0082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가끔 잠결에 샵 0082번을 두드리곤 하는데 저는 위원님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만 아직도 안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시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목요일마다 1부에서 2부 강연 내용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자제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2부 강의 내용 오늘 또 얼마나 이 비밀리에 꽁꽁 숨겨두셨길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 궁금한데 일단 위원님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 해볼까요? 일단 뭐 시장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한 게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반등이냐 랠리냐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사느냐 계속 사느냐 안 사느냐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목요일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런 궁금증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 제가 100% 모든 건 다 알고 있을 수도 없지만 항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을 보면 그 외국인들이 뭔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룰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갈 뿐인데 너무 많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룰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은 항상 이제 저하고 같이 시장에 이제 보이지 않는 룰을 한번 이제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도 따라잡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텍스트는 보이는데 그 안에 맥락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시장에 대한 독해력을 오늘 또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1부에서도 살짝 언급은 드렸는데 2부 시간에 좀 더 딥하게 깊게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주제는 반등이냐 상승 랠리냐. 사실 뭐 100%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고,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 지표가 지금 현재 나왔던 시장 반응을 보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뭐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면 어제 사실 미국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은 이제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놓고 지금 이제 본 게임은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인데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예상보다 상회했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과연 이걸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행될 걸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경기 확장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예상보다 좀 하회했다고 생각하면 어제 같은 경우죠. 경기가 위축됐다, 둔화되었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테이퍼링 우려감이 감소했다라고 받아들일 거냐. 어제 테이퍼링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왜 주식이 어렵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좋을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좋게 나오면 결국은 경기가 확장되는 거고 나쁘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좀 미뤄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내려가지 않았고, 그다음 이제 이 고용 지표를 제가 이제 일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양 고용 지표를 보면 상당히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괴리감이 나왔는데 뭐 이게 다른 나라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의 고용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에서 일정 부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그걸 신청하는 부분만 집계를 하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고용지표, 노동부의 고용지표는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왜 한쪽은 7월 달보다 8월 달 고용지표를 2배 가까이 높게 잡았고 왜 한쪽은 7월 달 고용지표보다 오히려 한 20% 이상 다운시켜서 잡았냐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7월 달에도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올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 뒤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보는 우리 시각은 어떠냐면 결국 합니다. 그렇죠. 결국 하는데 결국 이번 그 연내에 하겠다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관심사가 11월이냐 12월이냐 그 한 달 상관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12월에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일정상 스케줄을 본다면 12월에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구체적인 일정을 오파하면 11월에 시행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오파해서 11월 달에 할 수도 있겠지만 9월 달에 한번 오퍼를 하고 그다음 11월 달에 한 번 더 확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시장 충격이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1월보다 12월 가능성이 높고 물론 그 뭐 한 달 상간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내에 한다라는 걸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확정기 있는 게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DP 민간 고용지표를 높게 잡았다가 지금 반토막 소리 나왔고 그럼 내일 고용지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 반응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굉장히 기술주들이 좀 좋아질 것 같았고 경기 관련 종목들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이 반등을 주고 나가면서부터 뭡니까? 경기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을 하고 기술주들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시장의 큰 흐름이 이런 외국인들 수급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저녁에 미국 시장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면 내일 고용지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우리하고 학기가 좀 다릅니다. 8월 달에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 개강도 하고 모든 게 정상적인 이제 2분기가 우리로 치면 하반기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달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7월달 고용지표보다 수치를 뭐 95만 원까지서 뭐 75만 원까지 한 20만 건 가까이 낮췄잖아요. 한 16만, 17만 건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설사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크게 나쁘지 않고 테이퍼링 우리가 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의도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고용지표 왜 이렇게 높게 잡았고 왜 고용지표, 노동부 고용지표 낮게 잡았냐면 결국 우리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뭡니까? 파월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고용지표를 봐라 하고 시장이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고용지표에 뭡니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너무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조됐던 부분이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테이퍼링에 눈이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중국 쪽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꽤 있거든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악재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테이퍼링 결국 이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테이퍼링을 제외하면 중국이 여기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우려감에서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었고 7, 8월 달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만들었고 중국 경기에 대한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엎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 과도하게 지금 들어왔던 게 7월, 8월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중국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결국 이머징 마켓에서 들어온 자금 자체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만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제가 그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짧고 굵게 규제 관련된 부분 절대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 수출과 생산과 관련된 쪽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규제로 리스크가 나오면 뭐랬습니까? 부양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양책이 지금 중국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개인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직접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했죠. 채권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줬고, 그다음 이제 지금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이제 솔솔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규제 관련 리스크가 조금씩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 여진에 집중하기보다는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시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손바뀜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면서 V자형 반등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도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완연하게 이제 중국 증시는 좀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국 우리 시장은 뭡니까? 수출 지향 구조에서 중국과 미국이 절대적 다수잖아요. 미국 시장은 계속 안정화되어 있었고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일정이 고체화되고 나면 우려감이 나올 때 시장이 한 5% 내리지만 결국 시작되고 나면 오른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미국 관련 리스크는 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다면, 그럼 우리 시장은 사실 대외적인 악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대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 대내적인 악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부분만 포커스 맞추면 뭐 7월, 8월 수출, 지금 이제 생산 하나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경제 성장률, OECD에서 우리가 하위에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대내적인 문제로 우리 시장이 어렵다기보다는 대외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 리스크가 나가지고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결국에 이제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겨우 그 이후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억 주 이상 매도한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의 자금 이동과 연관돼서 설명을 해야 되고 파생 부분과 연관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든다라면 뭐 우리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사실 못 올라가는 게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왜? 계속해서 지금 연준이나 이런 경제 관련 일반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어주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이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이슈가 지난주 지나갔기 때문에 뭐 고용 지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우리 시장의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대내외적인 그 미국이나 중국 간 이슈가 좋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다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8월 30일 날 갑자기 왜 1조 이상 매수했는가? 라고 본다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가격 인상하면서 삼성전자라는 캡처 마크가 좀 사라지면서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일단 어쨌든 매수로 진환이 됐잖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가 시장 전체 매도와 맞먹을 만큼 들어왔는데 요 며칠 동안 삼성전자가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들이 대만의 TSMC 반도체 가격 인상이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맞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이유. 결국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는 우리 시장보다 중국 시장을 보면 판별이 빠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V자형 반등? 거기다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이전에 하락했던 거래량을 훨씬 더 압도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 그만큼 더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하락할 때보다 살 때 상승할 때 누군가 더 많이 산다라는 거는 손바뀜이 강한데 근데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그럼 누가 샀겠어요? 외국인들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다행이기도 하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한데 제가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한참 내려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맞는 게 굉장히 아프지만 이걸 맞고 나면 중국에서 빠져나왔던 이머징 마켓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막 매를 다 맞고 나면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그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다시 중국 쪽으로 또 다시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쪽에 들어오는 물량이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게 또 액티브 자금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수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한 몇 달간 외국인 매수는 정말 지루했거든요. 선물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프로그램 물량만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들이 한 2, 3천억 사봐야 뭐 내일 되면 또 2, 3천억 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차익거래 물량에 의한 물량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8월 30일 날 들어온 물량을 보면 1조 원 이상이 비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는 뭐냐면 선물과 연관돼 가지고 단순하게 그 1%를 먹기 위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을 상승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자금이잖아요. 비차익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액티브 자금들이 더 활발히 들어와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줘서 그 종목을 10% 20%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월 30일에 들어왔던 물량은 비차익 매수이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왔던 차익 물량들보다는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액티브 자금들의 일부 유입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우리가 8월 이전에 8, 7, 6 이렇게 보면 매수하면 거의 다 그 대형주 위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서 어쩔 때는 그 물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일부가 거의 절대적 물량이거든요. 2차전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물량들만 사고 팔고 했는데 그 이제 편하게 프로그램 물량을 매도를 한 거죠. 차익 거래를. 근데 이번에 지금 8월 30일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 보면 1조 원 이상 매수, 1조 한 1,000억 정도 이상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매수 물량이 4,000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8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절대 다수 물량이 한 8,000억 정도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섹터 물량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대부분 보면 골고루 매수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수가 좀 골고루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철강이나 기라는 제가 좀 이따 HTS 보여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자금의 성격도 좋고 자금의 질도 좋았다라는 거죠. 사는 그런 섹터별로 골고루 좀 주도 섹터 될 만한 경기 관련 종목들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저가하면서 지수를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계속해서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 장 초반에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순간 장 중반 정도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좀 보면 매도가 물량이 줄어요. 그러다 장 막판에 가면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매수. 그러니까 전형적인 눌러놓고 저가 매집하는 모습을 좀 장중에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도 사실 낙폭이 코스피가 좀 꽤 크게 나왔는데 4천억대 이상 매도가 많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장 마감을 보면 3천억대, 3,700대 또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또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중에 눌러놓고 저가 매수를 좀 보이는데 사실 이제 이런 패턴은 굉장히 이제 피곤한 패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이 나오면 조만간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징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눌러놓고 저가로 받는 매집 패턴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섹터별 등락을 잠깐 이 부분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줬던 시기를 좀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8월 2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월 23일부터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때부터의 등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등락을 조금 본다면 8월 23일부터 나왔던 sek터별 등락을 잠깐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보편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섹터별 좀 등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한번 보면 먼저 이제 약품 쪽을 보면 1.33%.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등락률이 좀 약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좀 했었고, 등락률이 1.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업종은 카카오뱅크 때문에 조금 왜곡되어 있는데, 카카오뱅크 차익 물량 때문에 좀 내려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시초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기간 매수 업종을 좀 얻고 5.8% 상승을 했고, 증권이 이제 9.75%.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은행과 보험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수혜주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통신업이 한 6%, 그다음 이제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꽤 강했죠. 철강하고 8%. 그다음 이제 특징적인 게 건설업종이 이 기간 동안 이제 13% 굉장히 큰 급등을 했는데 뭐 KCG 같은 건설업체들이 더 크게 상승을 했고 이유는 이제 이 구간에서 주택 경기 관련된 이제 주택 확장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 좀 나왔다 그렇죠. 약간 테마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등였고 좀 더 올랐고 기계업종도 7% 반등이 나왔고 운수창고 업종이 7.68% 반등이 나왔고 유통업이 한 5.8%. 철강이 오늘도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포스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철강이 1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수 기조가 이어졌고 그 전기전자 업종이 3.77%.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낙폭이 이번 하락을 주도했고 낙폭이 컸던 데 비해서 반등률은 기계나 철강이나 건설업종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IT 종목이 내려갔던 V자형 반등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이 가장 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주도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건설이 뭐 13%, 기계가 7.5%, 철강이 10% 오른 동안 IT는 3.7%밖에 못 올랐다는 거예요. 절반이 채 안 되게 올랐다는 거는 시장의 중심이 이제 어느 쪽에 있는가라는 게 눈에 좀 보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운송 장비가 6.78% 정도 올랐고 화학이 2.45% 내렸습니다. 화학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LG화학 때문에 이거는 조금 왜곡돼 있긴 해도 전반적으로 화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8월 23일 반등 구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등락을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확연하게 보시면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거의 7%에서 한 10% 사이에 대부분 다 올랐고 낙폭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업종은 3%대. 그러니까 반등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간 업종이나 조정받는 의약품이나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나 화학 쪽 LG화학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이 내려갈 때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대안 투자가 됐었던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이나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2차전지, 삼성일대 같은 종목들이 뭡니까? 막상 시장이 어느 정도 분기점에 들어오니까 그 종목들이 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우리가 시장을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대안 투자로 외국이나 기관 수급이 한두 종목 특정 종목에 몰리기 때문에 그때가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뱅크나 제약 바이오,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다 내려간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갈 때 내려오는 종목들이 다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좀 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8월 23일 반등 이후에 섹터별 외국인 수급별 등락을 보면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내 포트가 지금 어디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IT에 지금 발을 강하게 딛고 있어야 되는 거지. IT가 아닌 경기 관련된 종목 중에 발을 딛고 IT에 발을 당굴랑 말랑 이렇게 눈치 보는 형태로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8월 23일 이후에 등락을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당연히 내 포트가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지나다 보면 뭡니까? 그런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죠. 하락할 때 개별 종목으로 대응했던 그 단기적인 대안 투자가 됐던 종목들은 이미 다 꺾이기 시작했고 시장의 중심은 지금 이제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기 관련 종목이 10% 오를 때 IT는 3%밖에 못 올라. 요게 시사하는 바가 다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지금 8월 23일부터 반등이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왜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피곤할 정도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시장이 역시 글로벌에서 리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고 미국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사려는 판을 거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 분기점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꺾일지 모레 꺾일지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 정말 하루하루가 위태하면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을 지금 앞두고 여기서 잠깐 조정을 바로 말아 지금 이런 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증시가 그 중간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 눈치를 정말 칠하게 봐야 되는데 왜 이게 힘드냐면 작년같이 뭡니까?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 그룹이 그냥 자기 같으면 불쏘시개 역할을 외국인들이 했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다가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면 거기 따라서 가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외국인들 살짝 일로 갔다 아닌가 이쪽으로 갔다가 아닌가 지금 외국인들도 이렇게 갈짓자잖아요. 왜? 자기들은 지금 ETF에 그 자금만 유입만 해놓고 어디에 투입할지는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피가 많은 나라죠. 왜? 패는 보여야 상대방의 패가 보여야 나도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패를 바꾼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8월 23일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걸 좀 전에 봤던 섹터별 외국인 등락을 보면 어느 쪽에 지금 발을 많이 디디고 있는가는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포트가 그쪽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일단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이 고용 지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8월 전략을 보면 약간 좀 눈에 보여요. 사실은 그 파월과 옐런 그 재무장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눈에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예전에 버냉키 의장 때 2013년에 나왔던 그 테이퍼링에 대한 뭐 긴축 발작, 텐트럼에 대한 그 우려감인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긴축 발작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당히 겁을 많이 줘놓고 뒤에 가서 겁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겁을 많이 주면 시장이 그만큼 경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충격이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난번 잭슨 미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생중계를 다 봤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파월이 발언하기 뭡니까? 정말 강성의 연준위원들이 차차히 나오잖아요. 강성 연준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잖아요. 9월 달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10월 달에 해야 된다. 9월 달 시장에서 내년 3월에 완수하고 바로 금리 인상 들어가야 된다. 그 공포 발언을 다 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이제 파월이 나오는 거죠. 그 나와서 뭐랍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걸 주고 간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왜 ADP 민간 고용지표는 말도 안 되게 8월 달에 7월 달보다 2배 이상 잡아놓고 그 뒤에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지표는 왜 또 낮춰놨느냐. 같은 고용지표를 가지고. 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분한 의도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주고 시장은 좀 안정화된다? 그럴수록 뭡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왜? 계속 9월 달에 하겠다고 겁을 줘놓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미뤄지면 뭡니까? 12월 달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냥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월이 노리는 게 그런 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외국인 매수가 이제 지속될 거라는 여부인데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단발성으로 지금 필요한 종목만 매수가 유입됐는지 혹은 지난번 11월 달 시장을 들어올릴 때 단기간에 짧고 굵게 들어왔던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들이 그런 형태 좀 유입이 될 건지는 지금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간은 이제 제가 작년 같은 부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작년과 같은 우리 시장이 그 8, 9, 10월 조정을 받고 11월 달에 정말 그때 한 2주 상간에 외국인들이 그 7조 이상을 매수하면서 그 맥스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잖아요. 거의 뭐 몇 년치 매수를 한 보름 만에 상간에 다 해버려서 또 시장에 들어올렸잖아요. 그런 매수가 저는 우리 시장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지금 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응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그 정도의 전체 섹터를 들어올릴 만한 자금이 아쉽지만 지금 제가 추적하는 바로는 ETF에 그만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 자금들이 일단 보여야 그 자금들이 집행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유입된 물량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을 추적해 보면 ETF 대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속적인 여부는 개별 종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어떤 섹터나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유입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개별 종목별로 어디를 노리겠냐라는 본다면 지금 아주 저평가되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 섹터들 노릴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많이 매집해왔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많이 내려가 있고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IT잖아요. 반도체고 이번에 급락을 맞았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게 지금 수급을 받거나 상승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함부로 손대기보다는 눈치 보기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는 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맞는데 작년처럼 섹터 전체를 들어올릴 만큼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대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장기 국채 금리 변동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 어제 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충격을 한번 줘가지고 미국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이제 미국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우리는 크게 출렁거렸잖아요. 최근에 매수 주체가 없어가지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물론 이제 뭐 IT 섹터나 그쪽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이 쓰리시겠지만 경기 관련 쪽에서 외국인 매수를 받는 종목 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마 대부분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미국 장기 국채은행 흐름을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1.3에서 살짝 하이했다가 1.3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지표가 잘못 받을 때 훅 꺾인다든지 일부분이 그렇게 훅 꺾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표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인데 그 중요한 게 발표됐을 때 장기 국채 금리가 변동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면 그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나왔을 때 정말 장기 국채 금리가 뭐 1.45 넘어가느냐, 안 좋다라고 나올 때 장기 국채 금리가 1.1 정도 %까지 떨어지느냐. 그 밑으로 그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지표가 정말 뭐 고용 지표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인이 그 부분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렵다면 그냥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됩니다. 뭐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얼마냐라고 봐서 그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경기를 판단하면서 지표에 대한 반응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국채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장기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라는 여부를 보면 조금은 손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뒤에 시장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비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결과는 장기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는데 사실 뭐 투자 전략이 뭐 하루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 이번 주에 특별하게 달라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했던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도 예상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철강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이 앞번에서 제가 볼 때 건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 어디 갈까? 제가 볼 때 아마 기계가 또 한번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 한번 강하게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도 지금 이제 10% 이상 강하게 쳤고. 그러니까 건설과 철강이 지금 보면 뭐 8월 24일 등락해서 건설이 한 뭐 13%, 철강이 10% 이상 올랐거든요. 기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다음 타자는 기계 쪽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보이고, 요런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같은 경기 확장 섹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경기가 확장되면서 뭐 폭발적으로 단번에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수익률을 좀 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당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아마 어떤 식의 투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향성을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섹터는 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 기계나 철강이나 건설은 우리가 2월 달, 1월 달에 한번 크게 한번 뛰었잖아요. 뛰었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반짝하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원자재가격 상승할 때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지금 뭡니까 점진적인 상승이라면 이 경기 민감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상승해 볼 시기가 좀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있고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고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면 예를 든다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굴곡이 많이 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가 추격해서 매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뭐 여행이나
카지노나 이런 종목도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활발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더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조금 미국과 우리가 괴리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화장품이나 뭐 식음료 여기는 한번 크게 쳤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별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이 섹터들 안에서 뭔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야 되고 이 각각의 섹터 안에서 어디가 외국인이나 혹은 토신이나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도 단일 종목을 많이 들어 올렸거든요. 토신이나 연기금이 많이 들어 올렸는데 그래서 외국인이나 토신이나 연기금이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 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제가 볼 때 이쪽의 비중을 꽤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 가장 포커스를 좀 두시고 생각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IT 종목인데 오늘 이제 IT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오늘 타격이 좀 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타격이 크냐면 반도체로 이제 크게 한 방 얻어맞았는데 그나마 이제 이걸 좀 상쇄했던 게 2차 전지 쪽이었는데 그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반도체를 얻어맞고 2차 전지 피해 갔다가 또 같이 얻어맞는 이제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IT 종목 중에서 좀 강했던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을 좀 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섹터 자체가 레벨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수급 쪽으로 이제 너무 많이 꼬여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쪽은 2차 전지와 맞물려서 사실 대부분 신고가를 엄청나게 경신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IT 부분 쪽에서는 뭐 하긴 하죠. MLCC PCB, 휴대폰 부품 관련, 특히 이제 폴더블 폰 삼성이 나오면서 뭡니까? 뭐 캐치 바테어프레스, 뭐 세경 하이테크, 휴대폰 관련 종목이 굉장히 큰 폭 올랐는데 사실 그 종목들은 단기로 따라가기는 하루에 뭐 급등락 폭이 너무 커서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 이번 상승을 한번 보내주고 난 뒤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휴대폰 같은 경우, 부품 같은 경우는 단기에 치고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치고 나면 충분히 눌림목 공략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눌림목 공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소재 이제 MLCC나 PCB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좀 어떤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관점이 많냐면 그러니까 요란한 빈수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MLC나 PCB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MLCC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가 가장 쇼테이지의 주범인데 뭐 어떤 레포트를 보면 뭐 100원짜리가 지금 뭐 100원 하던 부품이 지금 10,000원 주고도 못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실제 레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100원 했던 내용이 지금 10,000원 주고도 못 산다는 나오는데 그러면 가격이 뛰는 상승폭이 100%잖아요. 100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나 MLCC를 생산하는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99.9% 이번에 다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IT 종목도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포트가 그렇게 나왔다면 정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주가가 뭐 100배는 아니더라도 2배, 3배는 올라가야 되는데 여지없이 이번에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 레포트 내용과 현실적인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이제 그때 8월 말, 8월 중순에 나왔던 그 레포트들이 지금 이제 유행처럼 지금 이제 한국에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관련자인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맞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그쪽에 발을 많이 담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눈치를 보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발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갖다 놓고 이쪽은 담글까 말까라는 그런 이제 눈치보기인데 대체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은 이제 이쪽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싸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도를 그러니까 청산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단기간에 바로 급락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물타기를 하거나 혹은 그 관련돼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많이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또 한 방 이렇게 뻥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섹터별 등락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내려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뭐 기계나 이쪽은 뭐 7%, 10%, 13% 이렇게 오르는데 RT는 3.7%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물타기를 해봐야 뭡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빼서 어디에 옮겨야 되나? 경기 관련 쪽에 발을 집중적으로 담궈 놓고 차라리 내가 거기서 손절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옮겨놔야 뭔가 답이 좀 나와요. 반등이 10%도 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타가지고 지금 대응하는 것은 반등이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늘 하루 등락으로 보기보다는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된다. 그래서 IT는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얼마나 IT 뭐 전도사를 말까지 들을 정도로 했는데 눈치를 보자는 거죠. 눈치를.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1%, 1%씩 나눠서 사더라도 눈치를 좀 보고 일단 아니다 싶으면 좀 빨리 빼버리라는 거죠. 빨리 빼버리고 되는 쪽에 일단은 몰아가는 전략. 그리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장기 플레이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트를 마지막 장면인데 차트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급락했던 구간에서 이게 이제 V자형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 말씀을 좀 드린 이후에 반등을 줬고 상당히 이제 여기서 좀 내려올 수 있는 분기점에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다시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시장이 이제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던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쉽게 그 하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약간 매집의 이제 의사 표현을 좀 한 거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하락이 조금 뼈아프게 코스피는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중국 시장처럼 같이 올라갔으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시장은 거의 다이렉트로, V자형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공방을 좀 벌이겠죠. 공방을 좀 벌이는데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만 좀 좋으면은 중국 시장은 지금 이제 완연하게 상승 기조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장도 한번 기대치를 가지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뭐 대외적인 부분으로 우리 기술적인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 뭔가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여기서 뭔가 이제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걸 이제 기회로 잡으려면 뭡니까? 일단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쪽으로 외국인들이 칠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물론 약간 기울어진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그 안에서도 어느 종목이 강하게 치는지 보고 좀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현금을 좀 미리 마련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 와서 현금을 마련 안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은 지금 다 물려 있기 때문에 IT 섹터 쪽으로 혹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현금화를 시켜서 경기 관련 종목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손절을 하고 될 만한 종목 쪽으로 다시 교체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습관화되면 괜찮은데 습관화되지 않으면 손실은 확정지 있고 뭔가 좀 불안한 곳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겁니다. 내가 뭐 IT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안 올라가지는 않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 한 일주일 상간 남짓한 등락에서 뭡니까? 어떤 섹터들은 그냥 7%, 10%, 13% 올라가는데 어떤 섹터들은 IT는 3%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질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주를 가지고 좀 그 버티면 뭡니까? 시장이 이제 뭐 10%, 20% 예를 들어서 아주 좋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40%, 50% 올라가겠죠. 그럼 비주도주는 한 10%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좋아지고 다른 종목들 40, 50씩 났대? 한 10%씩 나겠죠. 그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팔을 하나 끊어내더라도 내가 정말 상대방의 몸통을 취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분기점에서 중요한 순간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마지막에는 말씀드리려고 요 카트를 좀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시장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지금 올 한 해 들어와서 우리가 GDP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나 수출 증가율이나 보면 사상 최고치에 역대 최고치에 OECD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우리 시장이 뭐 나빠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보면 사실 뭐 지금 수출 동향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달, 8월달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를 집계한 53년간인가 만에 최고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지금 안 좋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근데 펀더멘탈이 나빠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정도로 펀더멘탈이 지금 좋았는데 왜 떨어졌냐를 보면 계속 우려감, 테이퍼링 우려감, 경기 둔화 우려감,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 우려감, 전부 다 우리하고 관련 없는 우려감이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이 극복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도 정상적인 시장을 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원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데 이만큼 펀더멘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려감이 좌우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의 주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의 주체라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밀리진 않겠죠. 아쉽지만 우리는 가장 사이즈는 크지만 모래알 같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모여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냐면 지금 시장에서 방향을 굉장히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시간 싸움을 해서 장기적인 거래로 갈 것이냐. 나는 종목은 흔들리지 말고 시간 싸움을 해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 이제 연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을 하는 전제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전제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에 금리 인상하는 그 시기 동안 주가가 내려간 예는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 시장을 최악의 경우에 이때 박스권이다? 그 박스권이 이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 박스권이 아니면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내가 계좌에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이 지금 왔다 갔다 했던 한 8개월 받았던 조정권에서 시간 싸움을 들어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시간 싸움 들어가면 20-30% 손실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50% 100%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내려간 예는 없어요. 그 우려감으로 5% 떨어지고 금리 인상할 때 최대 10% 넘게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폭이죠. 10% 넘게 떨어지고 50% 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주고받고를 치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시간 싸움 할 종목은 정말 시간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끊어갈 종목은 단기적으로 철저히 끊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적어도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간 싸움을 해야 될 종목은 꾸준하게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해 놓든 비중을 줄여서 장기로 보든 적어도 내가 이 종목은 50%, 100%, 200% 보겠다는 종목은 가능합니다. 그 파트가 정말 이 경기 확장과 맞물려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 싸움 할 종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 싸움을 하시고 우려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종목은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신 짧게 가는 종목은 즉각 반응을 하면서 포트를 빨리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고 그 비관론을 무시하고 가야 될 종목은 흔들리지 말고 적어도 2년 정도는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 유동시장의 마무리를 아주 찬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부터 멘탈까지 잡아주시는 알찬 한 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위원님 또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와 같은 하반기 전략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함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죠. 전화와 문자 지금도 열어두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종목 상담 스페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